안녕하세요, 원성동입니다. 저는 지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시승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모델이 최근에 출시가 됐었거든요. 얼마 전에 에스컬레이드 IQ 모델 시승하면서 캐딜락 브랜드의 가장 큰 전기차이자 또 슈퍼크루즈를 최초로 도용한 차량을 또 만나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내연기관 모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슈퍼크루즈의 기능이 차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슈퍼크루즈가 몇 가지 기능들이 또 업데이트가 됐고요. 오늘은 V8 엔진을 탑재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그리고 슈퍼크루즈의 다양한 기능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 간단히 좀 소개를 하면요, 요즘은 정말 보기 힘든 V8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한 에스컬레이드를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길이가 무려 5.4m입니다. IQ 모델 시승하면서도 전달해 드리기도 했지만 정말 큰 차고요. 이게 국내 도로 여건에는 맞나 싶을 정도로 차량이 큰 차량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덩치 큰 차량들, 미국산 SUV에 대한 선망 이런 것들 있는 분들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도로 위를 주행하다 보면은 일단 시트 포지션 자체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덩치 큰 사용차를 모는 듯한 느낌도 갖긴 하는데, 그만큼 이 도로에서의 존재감도 뛰어나고 직접 운전할 때 이 도로를 약간 지배한다는 느낌, 이런 것까지 받을 정도로 이 큰 크기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캐딜락을 대표하는 모델인 만큼 실내 구성 역시 화려하죠. 일단 전면부에 55인치, 크기는 사실 나눠져 있는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 가운데 보이는 게 35인치고요. 저 조수석 앞쪽에 있는 게 20인치 화면이거든요. 이러한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어져 있는 모습도 압도적인 뷰를 보여주고요. 또 거기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기 때문에 좀 차량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각도에서 아주 다양하게 볼 수도 있고, 조석에 앉아있는 분들도 긴 시간 지루하지 않게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든지 하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편의 기능 중에 하나는 또 도어가 자동으로 열린다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문을 열 때는 버튼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열게 되고요. 물론 이것도 안전을 위해서 감지 센서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사람 있는 경우에는 작동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물론 닫힐 때도 만약에 문과 차 사이에 발이 있다든지 장애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자동으로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서는 브레이크 페달만 밟아도 이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을 뻗어야 되는 길이가 워낙 좀 길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이 더 일상에서 편안하게 사용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디오는 AKG 오디오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트 헤드레스트 쪽에 스피커가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음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멋진 사운드도 경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그래도 편안한 부분은 2열 공간이 되겠죠. 2열의 시트도 모두 다 독립 시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열 시트 앞쪽에는 모두 다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또 동영상을 즐긴다든지 하는 것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HDMI 케이블을 연결해서 영상을 봐야 되는 이러한 기능들도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또 2열 시트 아래쪽에는 220V 콘센트도 있어서 전자기기 사용해도 좋고요. 테이블을 펼 수가 있는데 테이블이 상당히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노트북이라든지 사무보기에 정말 좋은 환경을 또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또 위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은 굉장히 넓은 크기로 열리는 파노라믹 루프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2열까지도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3열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성인 2명이 앉아도 충분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 1, 2, 3열의 공간 활용성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겠죠. 차량의 길이가 5.4m나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의 불안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 BMW X7이라든지 벤츠 GLS 같은 모델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지금 V8 엔진을 탑재한 모델은 한 1억 6천만 원을 좀 넘는 가격이거든요. 가격으로만 본다면 이 경쟁 모델들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높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옵션 사양들을 한번 따져보면은, 특히나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슈퍼크루즈 같은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옵션들,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을 좀 비교해봐도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SUV다운 외관 스타일과 화려한 실내 구성, 또 거기에 주목할 점은 이 주행성입니다.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과 에어 서스펜션이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X7이라든지 GLS와는 또 차별화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는 볼보 XC90을 시승하면서 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에어 서스펜션의 이 부드럽고 촉촉한 이
주행 질감은 뭐 높이 평가해야만 하지만 그래도 차량의 특성상 이 덩치가 큰 SUV에 적용되다 보면은 좌우롤 같은 것들이 좀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부드러운 승차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차량이 조금 허둥댄다, 뭐 움직임의 안정감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도 할 수가 있겠는데,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까지 적용이 되면서 이러한 승차감을 정말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정말 최적의 승차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노면의 잔진동 역시 아주 깔끔하게 거르고 있고요. 큰 요철 같은 경우에도 2차적인 진동도 아주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1열에뿐만 아니라 2열에서 느끼는 주행질감 역시 그러한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브랜드마다 사실 좀 차이가 많이 있긴 한데, X7 같은 경우는 좀 더 탄탄한 승차감에 기반을 한 대형 SUV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유럽의 다른 브랜드들, 또 볼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당히 좀 부드러운 모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과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을 함께 적용하면서 정말 정밀하게 잘 다듬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차체의 한계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와인딩 로드를 주행할 때는 물론 차체의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좀 일정 속도로 크루징하는 경우에는 정말 단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이 주행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인상적인 건 이 V8 엔진의 질감이죠. 지금 경쟁 모델하고 결혼했던 뭐 X7이라든지 GLS도 모두 다 3.0L 터보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6L를 넘는 배기량의 자연흡기 엔진은 정말 희귀하면서도 또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 좋은 느낌을 전해주거든요. 회전수를 높여도 끝까지 넘치는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렇게 엔진 회전수를 높인 상태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끝까지 들려줍니다.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 그렁대는 소리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내가 정말 고배기량의 차량을 타고 있구나 라는 이 자긍심마저 느껴지게 하는 이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것도 요즘은 정말 만나기 힘들면서도 타는 순간 이 차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큰 에스컬레이드의 매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IQ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만나보는 슈퍼크루즈의 기능들 한번 살펴봐야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있는 ACC의 기능들을 먼저 좀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세팅을 마친 상태에서 가장 왼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녹색 표시가 되면서 슈퍼크루즈가 활성화됐다고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고 작동해야 되는 기능이거든요. 버튼 하나만 딱 누른다고 바로 활성화는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내가 설정한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보통 이 도로상에 표시되어 있는 제한 속도를 직접 카메라로 읽고 그 정보를 받아와서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자유로웠기 때문에 보통 한 90km 정도에 맞춰져 있거든요. 제가 속도를 한 95km 정도로 조금 높여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계속 주행을 하고 있다가 도로상에 속도 제한 표시가 나온다면은 이제 그 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아마 줄여주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제 설정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제한 속도가 있는 구간에서도 조금 속도를 높였다가 다시 또 속도를 줄이는 이런 상황, 이런 주행 상황을 좀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량 내에 있는 설정 메뉴에서 제한 속도 인식 기능을 좀 끄고 주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티어링 휠에 지금 빨간색 버튼이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선이 지나치게 이제 딴 곳을 보는 상황이다 라는 경우에는 슈퍼크루즈가 해제가 됩니다. 또 일부 도로에 따라서 지금처럼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국내 모든 도로에 이 슈퍼크루즈가 완벽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23,000km 정도의 간선도로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자유로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는 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이런 것들 다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간으로 빠지는 도로 또는 슈퍼크루즈가 적용되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에서 빠져나가는 지점까지 모두 다 이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지점이 아니라면은 도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슈퍼크루즈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일반적인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IQ를 시승하면서
좀 차선변이 빠른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시승하면서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다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슈퍼크루즈를 한번 다시 한번 체험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운전 방식과 이 슈퍼크루즈가 제안하고 있는 운전 방식의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질감에서 오는 차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다시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상황 같았으면 나는 그냥 차선을 유지하고서 주행하는 상황에서, 차선을 유지하고 뭐 속도를 조금 낮춰서 주행하는 상황에서 이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속도를 높이 설정해 놨다면은 차선을 바꾸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추월을 하면서 내가 설정한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변 차들 같은 경우에는 한 70km로 주행하고 있다 하는 상황에서 내가 속도를 80km 정도로 설정을 했다면, 슈퍼크루즈는 이제 모든 차량들을 다 추월하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속도로 모든 차량들이 맞춰져 있는 상태라면은 슈퍼크루즈는 굳이 이제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정속 주행하면서 주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운전자들은 조금 추월을 자주 하면서 주행을 하실 테고, 어떤 운전자분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들을 모두 맞춰서 슈퍼크루즈가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한 주행이 우선이긴 하지만 내가 설정한 속도에 맞추려는 것이 이 슈퍼크루즈의 기본 속성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처럼 제가 설정한 속도보다 좀 낮은 경우에 바로바로 이렇게 차선을 바꿔서 추월을 하려는 이러한 주행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IQ를 처음 타면서 느꼈던 슈퍼크루즈보다 훨씬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주행 방식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테슬라의 FSD가 정말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잖아요. 복잡한 국내 도로 환경에서도 거의 완벽하게 주행을 해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앞서 미러를 경험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슈퍼크루즈는 아직까지 국내 도로에서 한정된 도로를 좀 주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FSD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뭐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게 사실 뭐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뭐 제조사마다 이런 방향성의 차이가 있는 거지, FSD가 대단히 뛰어나다, 뭐 슈퍼크루즈가 훨씬 뭐 성능이 못 미친다, 그런 거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번에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슈퍼크루즈라든지 테슬라 FSD 같은 기능들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절대 맹신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어디까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어떤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꼭 상기하시고 이런 기술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슈퍼크루즈가 가능한 구간들은 뭐 표시를 해준다든지 하는 기능들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의아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니, 국내 판매가 많은 브랜드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좀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고사양의 이러한 주행 보조 시스템들을 뭐 쉐보레 브랜드까지 확장할 수도 있겠고, 미국 시장 한정이 아니라 여러 시장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선보이면서 기술적으로 완성도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한다는 이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기업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려는 노력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이 소비자들이 이러한 기능들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냉철하게 평가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시장에서 적극 선보이고 그러한 기술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도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중국 브랜드들도 적극 진출하면서 이러한 주행보조 시스템이 앞으로 국내 시장에 더 다양한 브랜드들이 선보이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은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닌데 이렇게 기술의 각축장이 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소비자분들도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좀 선두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슈퍼크루즈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 시장, 중국은 사실 거의 별개의 시장으로 봐야 되는데 이 미국하고 중국을 제외하면은 다른 시장에서 운행 가능한 것은 한국 시장이 유일합니다. 최신의 기술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캐딜락 브랜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출시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도로에서 만나보기 힘든 허머 EV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최신의 슈퍼크루즈가 적용이 되는 모델들입니다.
이 기능들이 뭐 쉐보레 브랜드까지 좀 빠르게 좀 적용이 돼서 많은 분들이 만나볼 수 있게 된다면은 아마도 뭐 쉐보레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서 갖는 이 위상이나 존재감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나본 슈퍼크루즈의 기능들은 국내 도로에서 정말 활용하기 좋은 모습들, 그리고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좀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금 손을 잡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